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영상으로 생긴 것은 다 취급하는 무커바란 영상 공작소 홍성광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 라이브가 조금 파일이 조금 날아가 버려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방송 내용은 동해시 의회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날 제335회 임시회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영상 보시면서 그게 왜 있어서는 안 될 일인지, 있어서는 안 됐을 일인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날은 10분 자유 발언, 그러니까 의원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10분 자유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최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동호 의장에 의해서 최이순 의원이 10분 자유 발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의장님하고 누가 불렀습니까? 동해시장이 이동호 동해시 의회 의장을 불렀습니다. 네. 최순 의원님 10분 자료 발언을 하기 전에 네. 집행부에서 의사에 대해서 의지를 개진할 수 있는 발언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최이순 의원이 10분 자유 발언을 하기 전에 의사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달라라고 심규원 시장이 이동호 의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디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동해 신규현 시장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어 동해시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이 그러니까 회의 규칙상, 회의 순서상 최이순 의원이 발언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무시하고 심규원 시장이 동의를 구하고 먼저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것은 이동호 의장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다른 의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시의원의 10분 자유 발언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례는 거의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 점을 알고 보셔야 돼요.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저는 최순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10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10분 자유 발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면밀히 읽고 검토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심규원 시장이 의원의 10분 자유 발언 내용을 미리 받아봐서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0분 자유 발언의 내용을 미리 받아봤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의원의 10분 자유 발언 내용을 미리 받아봐서 면밀히 검토해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다. 계속 보시죠. 물론 집행부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말씀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도 없이 개인의 사적 주장을 여과 없이 담고 있고 인기 영합형으로 일부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시민들에게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심규현 시장의 입장입니다. 입장. 그런데 최희순 의원의 10분 자유 발언 내용 원고를 미리 입수해서 자기가 읽어봤더니 인기 영합적이고 그다음에 뭐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사적 이익이 담긴 주장을 개인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건 사실은 뭐냐면 초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최희순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해도 충분할 내용을 먼저 나와서 그 내용을 초를 치는 겁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처럼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규현 시장이 많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이창수 의원이 어떤 지적을 했을 때도 이런 말을 했었고요. 면책 특권 이야기를요. 그 다음에 지금 최희순 의원의 말을 하기도 전에 면책 특권 이야기로 이건 뭐냐면 협박입니다. 겁박이고 협박이고 그렇죠. 입을 다물어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심규현 시장 본인한테도 면책 특권은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이야기를 이 석상에서 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희순 의원도 이 석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된 이야기가 있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처벌은 누가 받는 겁니까? 본인이 감수하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희순 의원이 본인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라는 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위를 조절해서 그리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뭐 여러 문구를 조율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심규현 시장이 너는 면책 특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규현 시장님 본인께도 면책 특권은 없어요. 어저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무원들에게 사과도 하고 해야 하는데 번번이 의회 석상을 빙자해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행정을 매도하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유언비어 성격을 발언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듣기도 민망하고 시민들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의원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뭐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10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의혹 제기 수준도 못하냐는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다. 그렇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권한이 적은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 밝혀주십시오. 또는 뭐 조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무언가에서 석연찮고 맞듣지 않고 본인들의 관점에서는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얼마 전
농협의 하나로마트와 관련돼서 최순 의원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시가 해서는 안 될 부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않고 그런 공중파에다가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심규현 시장님도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은 공중파가 아닙니다. 공중파는 방송 4사가 공중파에 들어갈 겁니다. MBC, SBS, KBS, 그 다음에 EBS입니다. 요 네 개를 공중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셨다면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도 그 인터넷 방송이거든요. 인터넷 방송, 인터넷 그 더 탐사인가요? 네, 더 탐사라는 언론에서 이걸 했는데 공중파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공중파라고 부풀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더 탐사라는 곳이 공중파라는 것을 공중파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배우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규현 시장님, 공중파는 KBS, MBC, SBS, EBS 네 군데를 공중파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0분 자유 발언의 내용 중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관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앞에 약간 다루기는 하죠. 왜냐하면 심규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최희순 의원이 그 부분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원고 자체에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정리를 위해서 시가 또 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노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과 경제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자, 만약에 이제 그 최희순 의원처럼 좀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금 심규현 시장이 말하듯이 지방자치 제도에 어떤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판은 하지 않고 옹호만 하는 그런 시의원들에 대한 성토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 일부 몇몇 의원들은 대부분 시 정책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시에 대한 비판은 좀 멀리한 채 동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희순 의원대로 또 성토를 좀 받아야 되고 그 옹호만 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성토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규현 시장의 말은 어떻습니까? 비판만 하는 최희순 의원은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자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감사부서도 있고 업무가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시에도 자정 기능을 하는 감사부서, 감사과인가요? 기획감사 담당관실인가요? 네. 물론 있죠. 하지만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네. 시장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견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독립돼서 우리가 뭐 감사원이나 뭐 또는 뭐 다른 독립된 기구들, 정부 기관들처럼 그렇게 완전히 독립되어서 그들의 역량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지휘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가 모든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심규원 동해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요, 저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전제해야 되냐면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모두 다 옹호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을 옹호하는 의원이 있으면 대부분을 비판하는 의원도 있어야 이것이 공정하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 무게추를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 동의하는 그리고 동조하는 의원의 숫자는 최희순 의원과 같이 대부분을 비판하는 사람보다는 수가 많고, 최희순 의원과 같이 이렇게 비판의 칼날을 이렇게 좀 내미는 이런 사람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의회는 본분이 있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심기원 시장 본인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장도 본분이 있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 자신에게도 그 말을 좀 투영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의원 본인의 의사로 일부 사적 이익도 담겨 있는 주민 의견을 여과 없이 의회에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만 제가 나중에 최희순 의원의 발언을 보면 뭘 그렇게 사적 이익이 담긴 내용이 있었나라고 좀 의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최희순 의원의 나중에 그 발언을 보면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심규원 시장은 어느 부분이 그랬다는 건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발언한 내용은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반대로 좀 역지사지로 좀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심규원 시장이 최희순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똥을 확 뿌려놓으면 이것을 바로잡기가 최희순 의원은 더 힘듭니다. 시는 그래도 약 한 300명이 넘죠. 300명이 넘습니까? 하여튼 공직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행정력을 거기다 투입해도 3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최희순 의원은 1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최희순 의원 혼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희순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심규원 시장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예,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은 팩트를 체크하고 내용이 맞는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검토했겠죠. 왜 본인이 하는 말만 지역을 위하는 말이고 최희순 의원이 하는 것은 지역을 위한 말이 아닐까요? 세상에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최희순 의원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그것이 고쳐져서 지역이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예이 동해시청 죽어라, 동해시 망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어디 발언을 하겠습니까? 최희순 의원의 10분 자료받은 내용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최희순 의원 발언 뒤에 했다면 10분, 100분, 100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희순 의원이 발언할 내용을 미리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똥을 확 뿌려버린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사전 검열 아닙니까? 사전 검열?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다. 시에서 아무리 보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시정 업무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해당 실과에 알아보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의원님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듯이 시의원도 시의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다 알고자 하는 겁니다. 심규현 시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집행부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는 집행부의 그런 소임이 있듯이 시의원도 시의원의 소임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도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정기감사도 있는 것이고 또 정기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기 감사를 잘 되게 하려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나 또는 그런 사업들의 진척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지 정기 감사가 더 잘 되고 정기 회의도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걸 왜 그 의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심규현 시장님이 만약에 의원이라면 그런 요구 안 하시겠습니까? 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다.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의원들이 그 시에서 돌아가는 내용, 그 다음에 확실한 자료들을 어디서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고를 안 해주면 시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뭐 정보 공개를 합니까? 뭐 아니면 그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끔 열람권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핀포인트로 찝어서 이 부분을 좀 자료를 달라, 이 부분을 자료를 달라라고 하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협조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원은 되고 어떤 의원은 안 되고. 그렇죠. 소통의 책임이 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소통의 책임은 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소통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시의원한테 있는 겁니까? 의원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았을 때 불통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에 있는 거죠. 집행부의 업무가 복잡하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다 수용할 수도 없지만 또 일일이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실과에 알아보고 실과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것도 저는 소통의 역할이고 또 소통의 가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된다면야 최고죠, 최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그 자료 달라면 줘라라고 다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최전 의원님께서 이 10분 자료 발언을 계속한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을 이유가 없죠. 네, 미리 다 봤는데 뭐. 그죠. 다 읽어보고 면밀히 검토까지 하셨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초도 확 쳤는데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검열,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무시한 동해시장의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면요. 최희순 의원이 먼저 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마에서 저만 했다라고 말하는 건 오케이. 그거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네, 순서가 바뀌어서 사전 검열 그리고 지금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한 자유 그다음에 권한,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이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퇴장을 하고자. 네. 보통 모모님께 죄송하지만 죄송할 짓을 안 하면 되죠. 죄송할 짓을 안 하면 되는데 이제 최순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연 나와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처음 볼 때 이 최순 의원의 반응이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옅은 미소 속에서 느껴지는 여유. 저는 사실은 좀 열받아가지고 한 소리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싹 웃으시면서 이 여유가 넘치는 걸 보고 정치인 다 되셨네. 그다음에 역시 그 정치인은 말입니다. 자기 장례식 빼고는 신문 기사나 어디에 이름이 거론되는 게 상당히 그 좋은 거라 그러죠. 그래서 최순 의원님 좀 정치인 다 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실 확인 없이 사적 생각, 인기 영합, 오해, 호도, 면책 특권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담회를 통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협 하나로마트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많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사가 저한테 부탁을 했었죠. 대동 도로가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도로라고 알려줬습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 그 방송 내용은 그 언론사에서 편집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그 최순 의원이 말한 그거 저 위에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한번 직접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해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0분 자유 발언은 지난 7월과 8월 달에 저와 최명관 부의장님께서 같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을 최명관 부의장님이 원고를 초반 쓰셨고 그리고 저한테 9월 달에 10분 자유 발언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시정 질문 준비 때문에 이 10분 자유 발언은 최명관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명관 부의장님 쓰러지셔갖고 9월 달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10분 자유 발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준비했던 것 최명관 부의장님의 그 원고를 10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 묵호, 업판장, 항구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최명관 부의장님이 지난 1년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생각은 참
많이 시장님이 오히려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님이 오히려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 지난 1년간 묵호 지역, 업판장 지역을 많이 조사하신 최명관 부의장님에 대한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그 자세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그 심규환 시장님의 그 자세는 약간 부들부들이었다면 최순 의원은 약간 좀 뭐랄까 차분하면서 이렇게 매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정치인 다 되셨어요. 그럼 10분 자유 발언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그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객관적인 평가 한번 해보자고요. 동해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최이순입니다. 먼저 10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지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해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중심, 경제 중심, 행복도시 동해라는 표어로서 손색이 없는지 함께 찾아보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 동해시에서는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총 39일 기간 중 15일은 비가 왔고 흐린 날을 포함하면 37일이나 됩니다. 이 기간에 태풍 카눈이 지나간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 기간에서 태풍 대비 등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왔기에 카눈은 그래도 동해시에 큰 피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는 재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목이라 불리는 기간 중 단 3일 만이 맑은 날이었다면 정말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관광도시이자 산업도시입니다. 이분들의 절규와 애환을 우리는 더욱 공감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지난 1년간 계속 고민해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묵호의 주차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장 바쁠 성수기에 묵호에서는 영업을 위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빠야 할 시기에 가게를 비우고 찾아오신 것을 보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올해 날씨로 인한 손실은 이분들에게는 재난입니다. 두 번째, 북평, 북섬, 북평의 지속적인 주정차 문제입니다. 중심상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주정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야 장사를 할 텐데 차를 세울 수 없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주정차와 관련하여 인근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유휴지를 활용할 방안들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약간의 해결이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잘 운영되던 주차장을 오히려 주차난 지역으로 만들어 총국 상인들의 어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북평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모두 생업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며 동해시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청곡동에 그 주차장을 자유총연맹이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냐? 샌단 말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동해시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였어요. 근데 그걸 민간에 넘겼어요. 그럼 민간은 어떤 수단으로 하면 적자가 안 생기죠?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럼 결국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 서비스가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거는 민영화가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뭐 아직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공공에서 할 때 적자였어. 근데 민간으로 넘기면 어떻게 적자가 안 나죠? 그리고 거기에 자유총연맹이 들어왔는데
적자난 곳을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그러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문턱이 높지 않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언제든지 함께 고민하고 민원 해결의 성과를 함께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을 위한 시작은 없었습니다. 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난 1년간 만나온 동해 시민분들의 고충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답이 없었던 것을 보면 집행기관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최희순 의원의 생각이죠. 예, 생각. 그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오히려 망상 시민이 주도한 시민 주도형 축제인 망상댕댕이 축제는 시민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소통의 부재로 중단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의회로 전달받은 바 있고, 개인이 총력을 기울여 만든 관광자원과 사업은 시의 막대한 예산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그분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목적 센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적 이익, 아까 심규현 시장이 말한 사적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댕댕이 축제하고 뭐 개인이 추진하던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추진하는데 시와의 경쟁에 의해서 뭐 밀려나게 돼서 피해를 좀 봤다. 그 다음에 댕댕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소통이 부재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과연 인기 영합인가요? 아니면 사적 이익을 대변한가요? 아니,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못할 말인가요? 이와 관련한 많은 민원인들이 집행기관에 방문하여 많은 애환을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같은 이유로 결국 의회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 시민으로부터 숙권받은 숭고한 동해시 의회의 일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고자 동해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동해시 민생 현안 문제는 왜 함께 공감하고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의원이 시정 요구를 해도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에 오랜 숙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모두 잘 살아야 우리 시가 더욱 빛이 난다는 생각은 제가 가진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분들의 애환은 남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시에 많은 고민과 대안을 들고 오지만 우리 시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최희순 의원의 말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해 시민들 뭐라 그럽니까? 동해시 공무원들 보고 네, 일을 못한다고 그러죠. 뭐 그 얘기를 대신 전해준 것뿐인데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해법이라기엔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동해시에서 숙고의 과정을 거친 진중한 답변이라기엔 외부의 평가가 냉혹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공개된 동해시 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마등급입니다. 가나다라도 아닌 마등급입니다. 정말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뇌가 듭니다. 모든 불만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다면야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을 우리는 쉽게 넘겨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절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닌 민생 문제는 가장 먼저 누구보다 더욱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 시민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민생 문제를 더욱 깊게 고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직원분들이 경무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친절히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동해시 직원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는 해당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민원인에게도 치이고 상급자에게도 치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오롯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업무의 스페셜리스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로 시민 중심, 경제 중심, 그리고 행복 도시 동해시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맡은 자리에서 가장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을 동해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최순 의원의 발언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저는 최순 의원의 발언에서 문제점을 전혀 못 찾겠어요. 그렇죠? 동해시장, 심규현 동해시장께서 어떤 부분에서 뭐 듣기 민망했는지도 저는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뭐 소통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늘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뭐 일이 잘 안 되면 소통의 부재다. 뭐 늘상 해왔던 얘기 같은데 최순 의원의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수반한 것입니까? 저는 그 최순 의원의 발언 10분 자유 발언에서 그렇게 모난 것 같은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최순 의원의 이 발언이 심규현 시장이 저렇게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똥을 확 뿌리고 갈 만큼의 그런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찾지 못했고 뭐 그런 걸 느끼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규현 시장의 가장 그 어떤 영린을 건드렸던 것은 바로 저 이도리에 생긴 그 농협 하나로마트 관련된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은데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물론 이제 최순 의원이 어느 정도 의혹 제기까지 하는 부분은 약간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 의원은 약간 의혹 제기 뭐 이런 게 조금 의문이다, 이런 게 조금 좀 아니지 않나 싶다, 이 정도로 발언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뭐 어떤 것이 잘못됐고 뭐 누가 누구랑 결탁을 했고 뭐 어떤 부분이 뭐 특혜다 이런 식으로 뭐 단정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자, 여러분, 이 평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평가는 그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최희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심규현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께서 서로 간에 그런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희순 의원의 원고를 미리 입수를 해서 그것을 사전에 검열하고, 그리고 최희순 의원이 발언하기도 전에 앞에 뛰쳐나가가지고 최희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초를 확 쳐버리고 그 다음에 퇴장까지 해버렸죠. 이것은 옛날에 80년대 시절 90년대 뭐 8, 90년대에 있던 사전 검열, 책이 나오면 먼저 보내서 사전 검열 받고 이 부분 지워라. 저는 사전 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주적이죠. 그 다음에 앞에 나가서도 그리고 최순 의원의 권한을 짓밟고 먼저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뭐
뭐 의장 정도까지는 그 원고를 이렇게 좀 보내서 의장께서 그런 원고의 수위를 어느 정도 아예 좀 의원님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낮추시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시 집행부까지 그것을 넘겨준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또다시 제2의 심규원, 제3의 심규원 시장이 또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 의원의 10분 자유발언 원고를 집행부에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넘겨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제재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도 그거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의원님 뭐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시니까 좀 이렇게 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개망신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비판과 동의를 통해 가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도죠. 하지만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주구장창 찬성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구장창 반대만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균형이 맞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주구장창 찬성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양심 버리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주구장창 비판만 하는 사람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지금 최희순 의원이 말했듯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비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씩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어야지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희순 의원에게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보십시오. 아까 그 심규원 시장이 처음에 이런 말을 했었죠. 저간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뭐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사과를 하신 분이 또 이렇게 그 의회 석상을 빙자해 가지고 또 말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메시지에 문제가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최희순 의원의 메시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저는 없었다고 봐요. 자,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고요. 네, 판단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상 무코바란 영상공작소 모난돌TV 홍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